이 사람이 정말 여기에 남겠다고 했을 땐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모두가 울었습니다. 한국의 K스마트팜 기술이 싱가포르에 진출했다는 소식에 해외 언론과 농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기술만이 아닌 사람 중심의 농업이 전해졌다는 점에서 세계가 더 놀랐죠. 하지만 그 화려한 기사들 뒤에는 조용히 땀 흘린 한 청년의 이름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작은 마을에 들어섰고 처음엔 그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조금씩 따뜻해졌고 마을도 아이들도 그리고 땅조차 그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하지 않지만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떠올리게 해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여정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농업을 공부하고 직접 귀농하여 농사를 지었던 청년 김민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0대 초반이던 시절 한 통의 메일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메일은 저를 상상도 못했던 나라에 상상도 못했던 논밭으로 이끌었죠. 그곳은 바로 싱가포르였습니다. 2020년대 후반 한국과 싱가포르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K스마트팜 국제협력 시범 사업. 저는 그중 한 지역에 실증 기술을 설치하고 관리할 담당자로 선발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맡게 된 지역은 싱가포르 외곽에 위치한 수박 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관광객들에겐 낯설지만 현지인들 사이에선 전통적인 농경 문화를 마지막까지 지켜온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도시 개발의 마지막 대상지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마을 전체를 곧 고밀도 주거 단지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이곳 논은 싱가포르에 남은 마지막 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처음엔 그저 이색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수박마을에 발을 디디자마자 그 생각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이곳엔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과 사람들의 질긴 삶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논에서 흙을 만지던 할머니의 손은 깊은 주름 속에 햇살과 바람, 비가 묻어 있었고요. 그 논을 가로지르는 작은 도랑에는 어린아이들이 맨발로 뛰놀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기술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단순히 수확량을 높이기 위한 곳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감정을 지켜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처음 만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롭고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기계는 농사가 아니야. 땅을 모르는 놈이 농사를 논다 해. 그들은 제가 들고 온 스마트 장비를 보며 멀찍이 물러섰고 제 설명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어도 완전히 달랐고 농업에 대한 철학도 근본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을 외곽의 빈 공터 하나를 빌렸습니다. 온실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의 구조물을 폐자재로 조립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IoT 센서를 설치했습니다. 센서는 온도, 습도, 토양의 산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주는 소형 모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데이터를 기록하고 오차를 분석하고 직접 땅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년이 다가왔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이든. 12살쯤 되어 보였고 매일같이 학교 가는 길에 제가 있는 곳을 슬쩍슬쩍 엿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구경만 하던 이든이 어느 날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식물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기계예요. 물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햇빛이 너무 강한지 다 알려주죠. 기계가 그런 것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사람이 결정해요. 형, 그럼 이거랑 논이랑 뭐가 달라요?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논은 단순히 쌀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마을 사람들끼리 마음을 나누고 함께 땀 흘리며 살아가는 공간이죠. 농사는 기술만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손과 마음이 함께해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로 이드는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센서 수치를 기록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온실 주변을 청소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점점 빛나기 시작했고
마을 어른들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물론 변화는 느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지쳤습니다. 밤마다 한국의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내가 과연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하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관 앞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대 한국 사람인가? 네, 맞습니다. 쌀 농사를 해봤나? 네. 한국 시골에서 몇 해 했습니다. 그럼 땅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군. 그 짧은 대화는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였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저를 슬쩍슬쩍 도와주기 시작했고 논에 대한 옛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옛날엔 물줄기 하나로 다들 싸웠지. 하지만 나누었으며 이웃이 됐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효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수박마을에서의 저의 처지얼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변화는 미미했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엔 분명히 작지만 단단한 희망이 싹트고 있다고요. 두 번째 계절이 다가올 무렵 수박마을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온실 주변의 풀들은 여러 차례 손질되었고 센서값은 점차 안정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저는 생애 잊지 못할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토마토의 냄새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붉게 익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특유의 풋내와 단내가 함께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열매를 따며 몇 달간의 고된 시간이 주는 보상을 느꼈습니다. 그 열매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문 사이로 느껴지는 그 따뜻함은 단순한 작물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건 분명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가장 먼저 이든을 찾았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논두렁 쪽으로 뛰어오던 아이는 제가 손에 든 열매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습니다. 이거 진짜 여기서 자란 거예요? 그래, 내가 매일 와서 물 주고 지켜본 그 토마토야. 이든은 말없이 토마토를 바라보다가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품에 안듯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형, 우리 진짜 농사꾼 같아요. 그날 오후 마을 회관 앞에서는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마을 어르신 몇 분이 회관 앞 평상에 앉아 계셨고 저는 수확한 작물들을 바구니에 담아 조심스럽게 내놓았습니다. 토마토 외에도 상추, 오이, 열무, 고추 등 모두 작은 온실 안에서 자란 작물들이었죠. 특히 열무는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재배가 어렵기로 유명한데 센서 기반 수분 조절 시스템 덕분에 병충해 없이 자라났습니다.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직접 키웠습니다. 마을 공터에서요. 이게 여기서도 자란다고? 마을 이장님이 열무를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어우, 이거 아삭하네. 작은 감탄이 터져 나왔고 잠시 후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씩 작물을 집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에서 놀람과 동시에 호기심이 섞인 감정이 읽혔습니다. 처음엔 경계와 불신만 가득하던 분들이셨죠.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에 넣어본 결과가 다르자 그들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작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농사 체험 활동을 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이장님의 반응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그래, 애들한테 땅 만지는 법 알려주는 건 좋은 일이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작은 농부 학교였습니다. 이드는 친구들을 모아왔고 저는 아이들에게 각자 작은 화분과 씨앗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땅이 어떤 상태일 때 물을 주는 게 좋은지를 천천히 설명했죠. 아이들은 제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중간에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형, 이거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스마트 센서가 자동으로 물을 끊어줘. 이야, 똑똑하네. 농사를 단순히 땀 흘리는 노동으로만 보던 아이들의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심은 씨앗에 이름표를 붙였고 매일 아침 먼저 온 아이가 온실 온도를 체크하겠다고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변화는 아이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관 앞 평상에는 다시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떤 분은 오래된 농기구를 꺼내와 수리하기 시작했으며 또 어떤 분은 채소로 요리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과거 한국 시골에서 봤던 풍경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는 그 탄 노인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시던 분이셨죠. 말 한마디 없던 두 분이 어느 날 직접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선생, 우리 옛날에는 두레라고 했어. 논 하나는 혼자 못 지켜. 다 같이 지켜야 해. 그 순간 저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그분과 저는 이후 매주 한 번씩 회관에서 두레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두레 문화, 공동체 농업 사례, 그리고 수박 마을에 맞는 방식들을 공유했죠.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기술은 돕는 도구일 뿐, 주인은 사람이다. 제가 회관 벽면에 만든 공동 농사 일지에는 누가 언제 어떤 작물을 심었고, 비가 얼마나 왔고, 어떤 날은 새가 작물을 훼손했다는 이야기까지 담겼습니다. 아이들은 그림으로 그날의 기분을 표현했고, 어르신들은 느린 필체로 농사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작물의 성장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신뢰와 소통의 회복이라는 걸요. 그 여름, 마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누군가 요리를 하고, 누군가는 논을 돌보고, 누군가는 글씨를 쓰고,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마치 오래된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지는 것처럼 수박 마을엔 함께라는 멜로디가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작은 온실 하나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변화는 계절을 따라 더 뚜렷해졌습니다. 온실 주변에는 이제 작은 화단과 공동 텃밭이 들어섰고, 마을 회관에는 매주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어르신들의 손글씨가 전시되었습니다. 가끔은 지역 신문 기자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찾아와 스마트팜 수업을 참관하기도 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수박 마을의 자연스러운 배경음처럼 자리 잡고 있었죠. 특히 이드는 더 이상 호기심 많은 소년이 아니라 작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스마트 센서의 기능을 설명하고, 온도 조절 장치의 위치를 스스로 손보고, 작물 상태를 기록한 노트를 손에 들고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텃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 이든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이 보람찼습니다. 그래, 나 하나로 이 마을이 바뀐 건 아니지만 이든 하나가 바뀌었다면 그건 기적이야.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마을과 함께, 땅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관 앞으로 낯선 차량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시청 관계자들이 내리더니 서류를 한 장 제게 건넸습니다. 김민수 씨 맞으시죠? 여긴 수박마을 철거 대상 지정 고지서입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문서를 읽어보니 내년부터 수박마을 전역이 고밀도 주거단지로 전환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우리가 읽어낸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줄의 행정문서로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든이 저를 발견하고 달려와 물었습니다. 형,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며칠 뒤 한국군부로부터 귀국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프로젝트는 일정대로 마무리되었고 시범 결과도 충분히 수집되었습니다. 이제 철거가 확정되었으니 더 이상 체류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이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이 공동체는 단순한 실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누군가의 고향이고 누군가의 삶이자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자라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제가 짐을 정리하려는 순간 가장 무뚝뚝했던 탄 노인께서 회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제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하듯 천장을 바라보시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논에서 태어나 이 논에서 죽고 싶어. 이 논이 사라지면 나도 같이 사라지는 거야. 그분의 말은 단호했고 눈빛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저 혼자서는 이 논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그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묵직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이라면 내 손을 빌리겠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을을 지켜야 한다고요. 단지 정든 땅이어서가 아니라 이곳은 문화이고 교육이고
공동체의 가능성이 살아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날 저는 마을 주민들과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 하나의 계획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농업과 문화 그리고 교육이 어우러진 스마트 문화 농업 보존지구로 지정해달라는 제안서였습니다. 저는 밤새 컴퓨터 앞에 앉아 지난 1년간의 활동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매주 진행한 수업 자료, 아이들의 성장일지, 어르신들의 손글씨가 담긴 농사일지, 그리고 이든이 적어놓은 관찰 노트까지 빠짐없이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한 관료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의미는 알겠지만 도시 계획은 이미 수립되었고 농장 하나로는 그 계획을 바꿀 명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현실이었고 냉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형, 진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 온실도, 텃밭도, 다요? 이든의 물음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우리가 해온 모든 일이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회관에 홀로 남아 불 꺼진 온실을 바라봤습니다. 센서의 LED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고 텃밭엔 아이들이 심은 상추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이든의 노트 한 페이지가 펼쳐졌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 우리가 만든 이 노는 그냥 땅이 아니에요. 여기엔 우리 모두의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 절대 포기하지 마요. 그 글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지금이 진짜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그날 밤 이든의 손글씨를 다시 읽으며 저는 마치 그 작은 노트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든의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시 되새기게 해주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다시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번에는 단순히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모든 이야기를 한 편의 영상으로 담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진짜 가치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삶의 흔적들이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든과 아이들은 자신들이 참여했던 스마트 농업 수업을 직접 설명하며 영상을 촬영했고 어르신들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며 자신이 태어난 논, 처음 농사 짓던 날의 기억을 인터뷰로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탄노이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믿지 않았어. 하지만 이 청년이 보여준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진심이었어. 그게 우리 논을 다시 숨 쉬게 했지. 편집을 마친 영상에는 마을의 사계절이 녹아 있었고 한 명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꾸미지 않았고 연출하지 않았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를 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포함한 새로운 제안서를 들고 다시 시의회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역대학의 도시계획 교수, 생태보전 NGO 대표, 그리고 마을 아이들의 손을 잡은 이든까지 함께했습니다. 의회 발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농장 사진이 아닌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 어르신의 주름 깊은 눈동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심고 키운 작물들의 변화가 담긴 장면들이 흘러갔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뒤 회의실 안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시의원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도시계획서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의장은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수박마을은 싱가포르 최초의 스마트 문화농업 보존지구로 지정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를 껴안았고 탄노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 땅을 살렸네. 고맙네. 그날 이후 수박마을은 조금씩 더 변화해 갔습니다. 개발 대신 보존이 선택된 그 땅은 이제 교육과 농업, 문화가 함께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지역 학교에서는 수박마을을 견학 코스로 포함시켰고 청년 창업자들은 이곳에서
친환경 작물 재배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해마다 수백 명의 방문객이 이 마을을 찾아 온실 속 상추를 직접 수확해보고 공동체 농업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해 한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 저 한국 가면 스마트팜 기술 더 배워서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저도 누군가의 형이 되고 싶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그 눈빛 하나에 지난 모든 시간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굳이 많은 인사를 하지 않았고 환송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처럼 짐을 꾸리고 회관 앞 논두렁을 한번 돌아보고 이든의 노트를 손에 쥔 채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박마을 회관 한쪽 벽엔 제 사진이 걸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을 살린 우리의 친구 김민수. 그 문구는 제가 한 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 붙인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말해줬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 논에 내리던 비 소리와 온실 안을 맴돌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떠올립니다. 진심은 기술보다 빠르게 닿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닿은 곳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고 이야기가 있으며 무엇보다 희망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싱가포르에서 보낸 작지만 찬란했던 한 편의 계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마음속 깊이 남아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준 순간이요. 그 이야기를 저희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따뜻함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따뜻했던 순간들이 더 많은 세상을 바꾸길 바랍니다.